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5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홍콩과 대만, 침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 정부와 시민의 대결이 마침내 시민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 캐리람 행정장관은 100만 시민의 시위에 놀라 법안의 무기 연기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법안의 폐기나 다름없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백기투항한 쪽은 홍콩 시민이 아닌 홍콩 정부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법안 연기로 급선회하는 과정에 캐리람 장관은 당내에서도 입지가 취약해졌고 홍콩 길들이기를 위해 송환법 통과에 OK 사인을 보냈던 중국 중앙정부 역시 단단히 체면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허브 중 한 곳인 홍콩에서 일어난 100만 시위는 여과 없이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되었고 다행히 우려했던 제2의 천안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홍콩 거리를 중국군 탱크가 누비고 다니면서 시민을 학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세계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중국 공산당의 강압 통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700만 홍콩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이징을 떠나 멀리 타지키스탄에서 6월 15일 66번째 생일을 맞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번 홍콩의 시민혁명은 결코 받고 싶지 않은 생일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달콤한 러시아 아이스크림 선물을 맛보면서 쓰리고 아픈 속을 달랬음에 틀림없습니다. 홍콩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섬나라 대만 역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중국이 대만 통일의 구호로 삼아 미끼처럼 내밀고 있는 소위 일국 양제, One China Two Systems, 즉 일국과 이체제의 어둡고 일그러진 민낯이 전 세계에 까발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일국 양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47년까지 50년간 군사 및 외교를 제외하고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중국이 홍콩에 보여준 행동은 약속이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은 홍콩과의 관계에서 양제는 팽개치고 일국만 강조함으로써 홍콩의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야심을 감추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홍콩 시민혁명은 중국의 거침없는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특히 금년 초부터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인들에게 이번 홍콩 사태의 반전은 여러모로 힘이 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진핑은 1월 2일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외부 간섭이나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어떠한 세력도 이를 바꿀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일국 양제 하에서의 천하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즉 중국의 일개 반란주에 불과한 대만을 중국 영토에 통일시킬 것이며 필요시 이를 위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대만의 운명이 바야흐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14억 인구 대국, 중국의 위협 앞에서 2,400만 명의 소국, 대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미국뿐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한 대만과 미국 관계는 금년 들어서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만과 중국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는 단연 대만의 우호적입니다.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발생 순서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월 28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당시의 일입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부착된 지도에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붉은색, 대만은 하얀색이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1월 29일 미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대만의 WHO, 즉 세계보건기구 업소고 신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5월 23일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대만은 국제사회 고립 탈피를 위해 1997년부터 사실상 유일한 외교 공간인 WHO 총회 참석의 총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동의하에 중화 타이베이,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 WHO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현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 이후 중국과 대만 사이가 경직되면서 중국의 반대로 대만은 2017년부터 3년째 WHO 총회 참석을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지지를 감안 내년도 2020년에는 WHO 총회 참석에 다시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안입니다. 5월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대만 국가안보회 비서장 리다웨이, 데이빗 리 간의 역사적 만남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안보수장이 만난 것은 1979년 양국이 국교를 단절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리다웨이 비서장은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안보수장의 만남이 공개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대만이 새로운 협력관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대만 외교부는 5월 25일 북미 사무협조위원회 CCNAA 즉 Coordination Council for North American Affairs 명칭을 대만 미국 사무위원회 타이완 Council for U.S. Affairs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사무협조위원회의 North America라는 모호한 명칭 대신 타이완과 US 즉 대만과 미국이라는 양국 국가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후 대만에 미국 제-대만협회 즉 American Institute in Taiwan을 설립해서 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만도 같은 해에 미국과 대등한 성격의 북미 사무협조위원회 CCNAA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뀐 명칭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과 대만 간 관계 변화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6월 초에 튀어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6월 1일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입니다.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 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난 40년간 미중 외교관계의 근간을 이뤄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공식 문건에서 대만을 국가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정책을 사실상 공식 폐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과의 관계 개선 정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베이징으로서는 자극을 받게 마련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 부장은 6월 2일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권 보호와 영토 보전 문제에 관해 중국군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미사일과 전투기, 함정을 동원해서 미국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고요? 글쎄요. 통일전쟁이라기보다는 자칫 5호 16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여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사실 너무 큰 나라는 잘게 쪼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새로운 냉전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대만 카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친미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내년 1월 재선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집권을 위해 미국과 대만 관계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잉원 총통 간의 정상회동입니다.
누가 어디서 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남은 것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금과 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마침내 이곳저곳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의 성난 민심은 베이징의 중국 지도자들에게 강함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국민들에게는 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만 하는지 그 간절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만 간의 새로운 동맹관계는 이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6월 14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생일은 다음 날은 6월 15일입니다. 6월에 태어난 미중 양국의 정상들, 이번에 한 명은 쾌재를 불렀고 또 한 명은 이래저래 입맛이 썼습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6월 14일은 미 육군 창설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미 육군은 1775년 6월 14일에 탄생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